애국 동지 여러분, 12월 31일 2020년 경자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회원일동은 서청대에서 홀로 투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 송년 및 새해 맞이 인사를 드리러 서청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시작 때문에 청중은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해드리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또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7년 3월 말 대통령께서 구금이 되실 때 저희들은 길어봤자 1년이면은 당당히 무죄 판결을 받고 돌아 나오실 것으로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그 무고한 재판을 대법원에서는 2번이나 파기환송을 해서 재판 절차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네 번째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저희들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대통령님을 이렇게 석방시키지 못해드리는 저희들의 이 무능을 원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서청대 독방에 계시는 대통령님의 그 고통만큼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무능을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우리 대통령께 몇 가지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상태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2020년은 중국발 우한 코로나 괴질로 아주 폭탄을 맞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았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명동 상가들은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강남대로 테헤란로에 있는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30~40%로 올랐습니다. 이 정부는 통계청장까지 바꿔가면서 실업자 통계를 엄격하게 줄이고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정부 통계로도 실업자 1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업자에 잡히지 않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예 사업을 잠시 접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250만 명입니다. 구직이 안 돼서 아예 구직을 단념한 사람, 구직 단념자로 분류해서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이 65만 명입니다. 올해 대학원을 졸업하는 신규 취업자의 취업률은 군 복무까지 포함해서 67%에 거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즉 20대 30대는 영끌이라는 말이죠. 영혼을 끌어들여서라도 은행 대출을 받고 사채를 빌려서 목돈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한다고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세값도 폭등을 해서 세입자분들은 전세를 옮기느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 한 채 갖고 있는 은퇴자들, 이른바 중산층은 종부세가 오르고 재산세가 폭등을 하고 심지어는 건강보험료까지 40% 올라가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젊은 2030 세대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북관계 또 보고를 간단히 드리죠. 북한 동포들을 위한 그 소식을 전하는 전단 살포 금지와 휴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자본주의 민주사회 소식을 전하는 전단이 금지됐습니다. 미국의 상하 양원 의원들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아예 외면하는 반인권적인 행동이라고 규탄을 하고 내년 1월 3일 새로운 의회 임기가 시작되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인권 청문회를 개최해서 대한민국의 인권 태도를 따져보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전 세계 유럽의 각국들이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6년째 만장일치로 또 채택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국정원법이 개정됐습니다. 국정원의 고유 기능이었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간첩 잡는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넘어가면서 말썽 많았던 공수처가 드디어 출범합니다. 내년 1월이면 공수처라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검찰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이 등장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네 편을 갈라가지고 지네들 편의 정권 차원의 비리 수사는 덮어두고 상대방의 비리는 잡아들이는 선별적인 수사를 하고, 많은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잡혀가지 않으려고 안전장치로 만들어둔 게 바로 공수처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대통령 수사권이 경찰은 이제 약화가 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면서 내년 초에는 이른바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이 경찰 내부에 만들어집니다. 총리 직속으로 될지 아니면 이게 행자부 장관 직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게 말하자면 미국식의 FBI입니다. 3만 명의 특별수사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국민들을 또 억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만 이 마스크는 단순히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저 굴종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굴종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도 심각해졌습니다. 북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 장군이 문재인 정권 출범한 이래라 3년 반 동안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군 사이에는 제대로 된 합동훈련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이게 과연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에 동맹국이 할 일이냐고 미국 상원에 지난 10월 달에 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0월 말에 열린 워싱턴에서 열린 SCM 한미국방장관 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인도, 호주 등을 해서 중국에 대항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집단안보체제 쿼드 회의를 제안했는데 결국 우리 대한민국 이 좌파 정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문재인 좌파 정부는 친중 아니 반미 노선을 먹어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 것이 분명한데도 이른바 경합주로 불리는 러스트벨트, 과거 동부 공업지역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남쪽으로 조지아, 아리조나, 네바다, 이런 경합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부정 사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무효를 선언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 대통령 선출 방향으로 나가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투쟁을 보면서 우리는 데자뷰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16년, 17년 초에 당하던 그 상황이 고스란히 지금 미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그 당시 모든 기레기 언론들처럼 편파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을 이미 대통령 당선자라고 부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편향 보도입니다. 이것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그런가 하면은 ABC, NBC, CBS 3대 지상파 방송, CNN도 미국의 모든 주요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을 아예 그냥 선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도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 법원에 제출한 모든 선거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똑같았습니다. 지금 미국 대법원조차도 더구나 부시와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이 9명 중에 3분의 2인 6명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부정선거에 관한 모든 소송을 아예 지연하거나 취임식 이후로 심리 날짜를 잡아놓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미국 정부 내 의회에서 배신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62명의 배신자가 나왔듯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배신자가 속출합니다. 아예 정부기관인 법무부, FBI, 연방수사국은 부정선거 사례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외 공작을 맡고 있는 CIA는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아서고 어떤 모종의 딥스테이트라는 그림자 정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인 미치 맥컬린이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음모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공산 세력들이 이번 미국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그렇게 신속하게 그런 어거지로 법 절차를 어겨가면서 그렇게 일사천리로 단행됐던 16년 말에서 17년 3월까지의 사태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투쟁을 저희 시민단체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본에서는 핑텍 지난주에 캠프 험프리를 찾아가서 미군들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가셔야 합니다. We go together를 우리는 열심히 외쳤습니다. 자, 1월 6일 산업합동회의가 열리는 워싱턴에 200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미국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저희들은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렇습니다. 지금 암담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주한미군이 올해부터 맞기 시작했고 유럽과 미국은 이미 2주 전부터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경제 회복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경주될 것인데 아마 경제 질서도 개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 백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백신이 없는 나라로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이 나눠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신이 나오면서 세계 시민들은 이제 우리 극복할 수 있다.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력 항공사들이 이틀 전부터 유럽 운항부터 정상 재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뉴스에 이스라엘은 이제 백신 여권을 발행해서 백신을 맞고 2주 동안 지나서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세계 모든 나라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이 좌파 정권은 지금 현재 확실한 백신을 단 한 도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금 2천만 개를 했다, 3천만 회수를 계약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틀 전에 문재인이가 미국 모더나 제약회사에 전화를 해서 2천만인가 3천만 도수를 계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모더나의 공식 입장은 한국 정부의 요청을 잠정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협의는 약속이나 보장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희망을 가져야 될 2021년은 백신이 없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국이 백신을 맞으면서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백신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아예 2021년 예산안에, 정부 예산안에 백신 구매 비용은 아예 책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내년에 586억이라는 초슈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0조는 이미 적자, 국채 발행으로 적자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 90조의 국가 부채를 이자까지 포함한다면 하루에 내년 2021년에 매일마다 3천억씩의 부채를 우리가 갚아 나가든지 아니면 부채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대통령, 또 2021년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어쨌든 흡수를 하고 코로나가 좀 자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국회 민안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 마음으로서는 내년에는 우리 대통령님을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학수 고대합니다. 내년 3월 31일이면 만 4년이 됩니다. 지금 취임일에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진 이 정권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통령님, 내년에는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이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시면서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저희 대통령을 지지했던 51% 절반의 국민들은 대통령님을 경계하고 믿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